네, 안녕하세요. 왕심심입니다. 자, 오늘 시장 반등한 채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일단 오늘 순서부터 좀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영상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여러 개를 나눠서 드리니까 문제가 있어서 통합을 하고, 그리고 오늘 순서는 일단 종목과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과 또 저희 증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추천 종목 팍팍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증시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반등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숨고르기, 그러니까 이날 14일날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래는 12일날 이탈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탈하지 않고 10일 이평 라인을 지켜주면서 네, 라인을 한번 튕겼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850포인트를 완전히 이탈하는 뭐 원형 천장 추세를 형성을 하면서 14일날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루 더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증시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 폭락의 조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18일날 어제죠. 네. 어제 증시가 코스닥 기준 4.8%까지 폭락을 하면서 대형 폭락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제가 뭐 폭락하는 걸 맞춘 거는 솔직히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폭락하는 거는 기존의 추세와 매수와 매도 간의 심리 싸움, 그게 차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이 무엇인지 추세 라인이 무엇인지만 알면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최근에는 10일 이평 라인을 지지 삼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라인이 이탈하면서 폭락한 풍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22평 라인도 보시면 과거 이런 전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탈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접근을 좀 자제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게 어디까지 하락할 거고 언제 회복할 것인가 결국에는 마지노선은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서 830포인트 정도 네, 회복을 하면 바로 턴어라운드를 하고 살짝만 쉬었다 올라갈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62평까지는 무조건 밀릴 거거든요. 그래서 770포인트 후반대 유지하다가 이 라인마저 밀려버리면 700포인트까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20% 정도 네, 코스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뭐 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번 확산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회를 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 방역수칙만 잘 준수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의도를 갖고 하든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그래도 그냥 용납하는데 문제는 튄다는 거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받지 않고 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뭐 코로나가 우려스럽다는 게 아니고요. 증시가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무조건 증시 편인데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한 집단에서만 나온 거였으면 신천지처럼 한 군데만 집중 조사하면 끝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뭐 경기도에서도 왔고 뭐 대전에서도 왔고 그랬는데 또 파주에서 막 튀시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해도 있겠죠. 네. 뭐 그런 거는 다 이해해요. 근데 몰라서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하는데 고의적으로 튄 그거는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고 그걸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하면 솔직히 증시 폭락하는 건 책임져 줄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코로나의 향방이 결국
뭐 200명대 지금 이어가는데 더블 스코어라 그러죠. 400명 해서 1000명 이렇게 하루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이게 N차 감염만 아니라면 저는 이 포인트에서 지지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불안감이 더해지고 뭐 그렇지 않은 더 큰 위기로 가면 700포인트 해서 보시면 2평 밀집 배열 라인들이 지지 라인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악의 경우 하루에 10,000명씩 나온다. 그래서 경제 마비 상황에 이르르면 그때는 그냥 500까지 미친 듯이 빠질 겁니다. 반토막 이상 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검사를 받아주시고 제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앞에 내용이 너무 길었고요. 코스피만 간단히 보고 종목들 살펴볼게요. 그리고 추천도 이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흘렀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형주와 여러가지 종목들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00포인트가 1차 지지고요. 밀려봤자 2200입니다. 그러니까 뭐 10% 정도? 많이 안 밀릴 것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뭐 코스피 역시 안심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 종목이 코스피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과 뭐 있죠? 뭐 이화전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조그만 매출이 몇백억 수준인 그런 기업과는 아무래도 훨씬 다르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모두 다 코스닥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형주 뭐 삼성, 카카오 뭐 그런 대형주만 잘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요. 이어서 바로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3일날 제가 무료 추천은 13일날만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14일 안 드렸죠. 그리고 18일도 안 드렸습니다. 그죠? 두 날. 그러니까 안 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증시가 라인 이탈하면서,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안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드려보긴 할 텐데, 비중을 조금만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코프라인데요. 코프라가 일단 밀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지금 뭐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단기 손절하실 분들은 하셨을 테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가져가야 되겠죠. 왜? 이거는 기업의 역량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증시로 인해서 밀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를 이탈해도 홀딩하실 거를 추천드리고요. 바닥권에서 매집해서 탈출하셔도 좋습니다. 성창 오토텍도 7500 라인 지지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의견 드리겠고, 밀린 게 많아요. 이녹스도 밀렸는데 네,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11.2평 하단 역시 잡고 있고요. 단중기적으로 22평 지지세가 유연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매물대도 굉장히 좀 두텁죠. 그래서 이 라인들 감안한다면 흐름을 이어갈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오늘 반등을 좀 많이 해줬죠. 네, 이거는 첫날에 아쉽게 차익권은 도달 못했는데 여력이 있습니다. 보시고, 동신건설은 뭐 원래 대박이 좀 났었죠. 네, 잘 끝났고, 계룡건설이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손절하신 분들은 하셨겠지만 저는 길어져도 가져가셨으면 하고, 물론 제가 VIP면 이제 이런 대응을 이렇게 드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일시적인 증시로 인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존 종목 중에 제일 좀 아쉽긴 하지만 한 번 더 가져가 보시길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23.7% 400만, 그래서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2,000원대,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22평 대응을 했을 거예요. 그럼 손절이죠. 하지만
보시면 22,000대 그리고 오늘 십자가 캔들 형성하면서 어떻게 됐죠? 네, 상승 인테가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신호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장대 양봉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새로운 상승 기아 패턴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 잡고 뜨네요. 이거는 닫고.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뭐 완전 손절 의견은 제시드리지 않습니다. 단기 손절하신 분들은 뭐 잘 하셨고요. 자, 그 외의 종목들 뭐 많이 있는데 사마알미늄도 마찬가지. 네, 이런 것도 지금 털기는 아쉽죠. 오히려 지금이 쇼핑 타이밍이기는 해요. 또 네. 초반에 증시도 증시지만 초반에 이렇게 훅 밀린 종목들은 저점 매수 타이밍에 다가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는 역별에서 이제 정별 전환되었기 때문에 상방 흐름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밀리는 구간이 생기면 어차피 반등은 나옵니다. 왜? 원래 가던 종목이었으니까. 상방을 이어가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는데 시간이 왼수죠. 네, 그 부분인데 어쨌든 뭐 이 종목도 이상해서 폭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부분이 길었는데 뒤에 부분도 길 겁니다. 근데 어쨌든 뒤에 부분은 종목 추천 시간이니까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추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적게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뭐 마음에 안 들다 싶으면 굳이 지금 가실 타이밍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증시가 회복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죠. 일단 저희 어쨌든 간 뭐 아직 손절을 과감히 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 추천 드리고 있는 종목들 기준으로 351% 그리고 승률 8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8월 달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대로 방어를 해서 마감을 드리고 또 좋은 종목 최대한 줄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 무엇인가? DB하이텍입니다. 동부하이텍이고요.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시면은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 실적에 대한 호조가 좀 이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 패턴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시면 300, 240 해서 장기 2평 라인 하단 쭉 깔려 있고요. 바닥권 계속 높여가는 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상승형 쌍봉을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여차하면 밀릴 뻔 했는데 22평 하단 타고 또 아랫꼬리의 지지 흐름을 강하게 보여줬죠. 그래서 뭐 크게 특이사항이 있지 않았고요. 오늘 종가가 최고가, 신고가 마감하면서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라인 때 이제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항이 강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돌파를 한 채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이고요. 이렇게 되면 4만대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접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비중은 적절히 대응을 해주시고요. 매수가는 38,600원 이하 매수 추천을 드리고 35,300원 손절 대응 이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SM입니다. SM 같은 경우는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굉장히 잘 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실적 호조, 오늘은 실적 관련 기업들이 많은데 실적 호조를 타고 있고 지금 흐름이 이전에 있었던 저항세 그리고 매물 벽을 모두 돌파하고 상방으로 완전히 추세가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5각도 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캔들적으로 특이 신호는 없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흐름을 상방으로 잘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접근하시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가장 마지막으로 저항세가 강했던 302평 마저도 하단으로 깔고 지금 배열 라인을 상방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을 때 어떻게 보면 옥석이 될 수도 있는 종목이죠. 좀 이유 없이 증시 때문에 밀린 종목들은 박앤헌팅 하기 쉬운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박앤세일처럼 네, 바닥에서 주워 담기 좋은 스타일일 수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반대로 옥석을 가리는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추천 종목은 SM은 39,100원 이하로 매수 추천드리고요. 36,200원 손절 대응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네,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실적 호조인데, 제가 아무래도 단타 접근 입장이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세부 분석은 하지 않게 돼요. 왜냐면 마지막에 기술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순식간에 나온 종목을 차트만 보고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오후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다음날 아침부터 튀어버리면 매수하기가 좀 어려우시긴 한데, 네,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추가적인 이슈가 더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실적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보시면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최근 3거래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 3거래일을 증시 따라 보시면 이날도 증시가 폭락을 했죠. 네, 14일 되겠고요. 18일 어제도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조금 얘는 다른 패턴이에요. 시가가 7.59%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럼 시가부터 갭을 띄웠다는 것은 아침부터 호재가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 호재가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가가 이렇게 팽이 캔들 혹은 뭐 하이웨이브성 이런 가운데 중자를 보이는 캔들을 형성을 하게 된다면 하방과 상방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매수 타이밍으로 이때를 노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추세적으로 완만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이날 돌파 후에 흐름이 여면치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기술적인 타이밍은 주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이 중요했죠. 그러면 이 단봉응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장악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했는데 변형된 상승 장악을 보였고요. 증시가 폭락했기 때문에 역시 윗꼬리를 강하게 보였지만 윗꼬리보다 몸통이 덜 길게 형성이 되면서 드물게 시장과 역행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증시 반등으로 더 강하게 뛰었고요. 좀 많이 올라온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진 않는데, 어쨌든 최근 흐름을 감안한다면 증시가 어떻게 되든 좀 강한 의지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파마 리서치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현재 76,200원인데 그 이하 매수 추천드리고 68,400원 손절 대응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 한송네오텍입니다. 네, 한송네오텍은 뭐 지금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일단 집중해보는 키워드는 마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의 마스크 사업 진출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2차 확산, 대확산을 준비하면서 강한 호재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저희가 볼 포인트가 있어요. 보시면 이때 대형 원형 천장을 형성하고서 숄더를 옆에서 받쳐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머리 어깨 차트 3산을 기록했고요. 흐름은 전체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밀리는 과정에서 보시면 장기 2평과 단기 2평 라인들이 혼재 상황을 보였고, 그 라인들은 지지 흐름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N자 곡선의 하락을 이어갔고요. 또 이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승상법 차트가 형성이 됐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렸는데 신기하게도 8월 중순쯤에 형성했던 초중순쯤에 형성했던 이 바닥권에
도찌를 여러 번 그리게 됩니다. 잠자리 도찌와 그냥 도찌, 그리고 역해머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1중도 아니고요. 2중, 3중, 4중으로 바닥권을 다시는 그런 단기 신호들을 보였고요. 그렇게 되면서 장대 음봉으로 밀렸던 부분이 장대 양봉으로 반등하면서 어떻게 됐죠? 결과론적으로는 타평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쉬웠던 점은 이제 122평, 302평이잖아요. 302평 돌파를 못했었거든요. 종가 기준 계속 돌파를 못했었는데 지금 N자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현재는 302평을 돌파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거의 뭐 한 달여 만에 302평을 유일하게 돌파한 채로 마감을 했다. 해서 뭐 이러한 부분에서 메리트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고, 또 드문 패턴 자체가 기존에 잘 나오지 않는 드문 패턴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1380원이거든요. 그리고 뭐 영머리 어깨 변형된 모습도 조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상승 입법인데 현재 1380 이하 매수, 1255 손절 대응 노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추천 종목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서론이 길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추천을 드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끝내려고 저렇게 길게 말을 하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목은 이제 코리아 센터 되겠고요.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호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인데, 진짜 종목이 안 나와가지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추세적으로 놀던 종목이었어요. 뭐 언택트 관련한 호재가 있긴 하지만 좀 추세적인 흐름을 우선시하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작전주 느낌이 풍기기 시작을 했고요. 흐름 보시면 계속해서 상방을 이어가는데,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에 봉우리 하나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 주목되는 부분이 이날입니다. 이날 금요일 14일이 되겠는데요. 약간의 우연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좀 저는 신기한 패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부분이냐? 12일날 양봉은 보였고요. 그리고 13일날도 양봉은 보였지만 역시 뭐 십자 도치에 가까운 캔들을 하나 형성하면서 추가 상승을 이제 갈 수 없음을 좀 알리는 듯 했거든요. 그리고 기업마다 과거의 패턴, 추세,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회귀 패턴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도 이런 패턴을 그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약간 윗꼬리 그리면 저항이 많이 왔거든요. 쉬어가고. 그랬던 종목이 되겠는데, 다음날 하락하면서 어떻게 됐죠?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석별인 듯 혹은 뭐 슬로스틴 라인인 듯 해가지고 하여간 뭐 좀 애매한 차트를 형성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런 흐름을 그린다면 다음날은 폭락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리아 센터는 그러지 않았고요. 오히려 코로나가 주 연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음봉을 하나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갭까지 띄우면서 거대한 양봉을 하나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간단히 마감을 좀 드리자면, 현재 21,600원인데요. 그 이하 매수 추천드리고요. 19,850원 손절 대응해서 접근을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8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저 역시 그렇게 좋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결국에는 항상 승리가 될 것입니다. 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결과론적으로 제 기준에서 결과론적으로 진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 주식시장에서 뭐 살짝 숨고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하이를 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인데, 이번 달이 그런 달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